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5월 17일 금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성공은 영원하지 않고 실패는 치명적이지 않다. 마이크 디트카. 감사 스마일도 성공이 계속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계속 또 실패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까 항상 돌고 돌아가는 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성공했다고 해서 자만하지 않고 또 실패했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계속 가졌고, 감사 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를 두려워해서 도전하지 않는 그런 우를 갖다가 범하지 마시고, 또한 또 작은 성공을 했는데 그 성공에 도취해서 노력을 게을리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늙어가는 서울의 주택들, 출처가 통계청 주택총조사, 서울연구원 서울도시기본계획 2023년으로 쭉 되어서 이 표가 있는데, 보니까 2021년 기준 서울 전체 건축물의 절반 49.5%가 30년 이상으로 절반이 지금 노후화되고 있고요. 또 24년 30년 이상 건축물 비율이 61.8%까지, 그러니까 올해 30년 이상 건축물이 이렇게 증가할 전망입니다. 보시면 노원구, 양천구, 용산구, 종로구, 영등포구가 노후주택 비율이 좀 많은데, 상대적으로 은평하고 서대문, 마포는 그나마 조금 노후주택이 적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보면 이 서북부의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의 수요를 고양시가 받고 있는데, 더 중요한 팩트 하나는 은평, 서대문, 마포가 올해 내년에 입주 물량이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무리 빨라야 2027년, 8년 이렇게 지금 입주를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잖아요. 지금이 어떻게 보면 서울에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그런 매수 타이밍이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기 때문에, 물론 각자가 내 자금 여력에 맞춰서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흘러가는 시장의 분위기는 그렇다는 말씀을 오늘 감사 스마일이 이야기 드립니다. 방송 전에 저희 부동산에 제가 3년, 4년 전부터 제가 이제 키우고 있는 아라비아 자스민 꽃이 피었습니다. 통상 한 6월 정도에 피는데 올해는 조금 빨리 핀 것 같아요. 5월에 지금 피었는데, 이름이 아자입니다. 아자. 아라비아 자스민을 제가 줄여가지고 아자라고 이제 지었는데, 저는 아침에 사무실에 출근을 하게 되면 인사를 합니다. 사무실에 저희 꽃과 화분,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의 또 우리가 볼 수 없는 또 무형의 그런 것들에게 항상 인사를 하고 출근하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꽃을 피워주는 아자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 드리고 오늘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아라비아 자스민을 키우고 또 알고 계시는 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향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또 사무실 또 딱 들어오게 되면 그 자스민 향기가 나서 그런 것들도 너무너무 좋고, 감사 스마일은 특히 동양란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일단 화려한 것보다 저는 향기가 너무 좋아서 좋아한다는 말씀 덧붙여서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수생투의 블로그 글 전세 없나요? 서울 전세값 고공행진에 서민들 집 살걸, 뭐뭐 할걸. 그렇죠. 껄껄껄이라고 해가지고 우스갯소리로 또 이야기를 또 하는데, 관련해서 제가 어제 지축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지축의 부동산 세 곳을 갖다가 돌면서 지축의 분위기를 갖다가 제가 또 쭉 봤는데, 참 신기한 게 일주일 사이에 지축의 전세 5억 이하의 전세가 정말 싹 사라졌어요. 그리고 또 전세 및 월세를 갖다가 대기 예약, 그러니까 나오게 되면 연락 주세요 라는 또 그런 분들을 실제 또 부동산 사무실에서 또 뵙고, 또 그분들이 매수를 갖다가 고민을 하더라고요. 근데 충분히 뭐 작년 가격을 알고 또 올 초 가격을 알기 때문에, 실거래 가격을 또 봤기 때문에
지금 가격보다는 실거래 가격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은 호가든 실제 거래 가격이 2개월, 3개월, 6개월 전보다 정말 분명히 높은 거래에서 실거래가 됐기 때문에 매수를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몰랐던 사실인데 빌라 소유자분들이 의외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아파트를 취득하게 되면 또 2주택이다 보니까 빌라를 갖다가 매도하고 난 다음에 아파트로 좀 갈아타고 싶어하는 그런 수요가 좀 일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빌라가 지금 매매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저는 조심스럽게 빌라를 갖다가 만약에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만약에 내가 여유가 조금 있다고 하시면 지금이라도 2주택으로 해서 아파트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서울로 내가 내 집 마련하는 게 가장 좋은데 서울이 지금 그렇게 싸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고양시 덕양구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덕양구 쪽으로 해서 내 집 마련을 하실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은 블로그 수생투님의 블로그 글을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계속 고공행진 중입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1년 전만 해도 역전세를 걱정할 정도로 수요 대비 공급이 많았지만 이제 전세 매물이 귀해지면서 전세난이 우려되는 모습입니다. 부동산 1사에 따르게 되면 지난해 3월 평균 6억 4,375만 원에 거래됐지만 전세 가격이 지난 3월에만 해도 9억 원으로 또 올랐고요. 계속적으로 지금 전세 가격은 올라가고 있는데 전세 가격이 1,000만 원, 2,000만 원, 5,000만 원만 올라가면 좋겠지만 그렇게 올라가지가 않고 서울 같은 경우는 정말 몇 억씩 올라가고 있고 또 특히 임대차 입법 때문에 7월 31일 이후에 갱신계약을 한번 썼던 분들은 실제로 피부로 지금 와닿아 있는 분들이 정말 많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었고 또 빌라 전세 사기 여파로 인해 가지고 빌라라든지 오피스텔, 비아파트에 대한 기피 심리가 커지면서 엄밀히 따지게 되면 아파트로 더더욱 많은 수요가 몰렸다. 그리고 또 하나 아파트에서도 구축과 신축을 보았을 때 구축으로는 또 안 들어가려고 해요. 어쩔 수 없이 돈이 없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구축으로 들어가겠지만 최근에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또 좀 약간 낮기 때문에 또 신생아 특례 대출에 또 전세자금 대출을 갖다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신축, 준신축 아파트로 전세를 또 구하고 있는 수요가 정말 사실 많다는 말씀을 감사스마 이야기 드립니다. 저는 현장에 있고 또 부동산 사장님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 돌아가는 거를 실제 언론이라든지 그다음에 실제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일부 유튜버 분들보다 더 빨리 저는 캐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정말 제 방송에다가 거의 실시간대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좋아하시는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 변화 이렇게 보시면 2023년에 평균 6억이었던 게 7억 6천. 그러니까 딱 1년 만에 거의 1억 5천이 올랐고요. 여기는 지금 2억 5천 올랐고요. 목동 센트럴 푸르지오 같은 경우는 정말 4억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게 만약에 믿지 않으실 분도 계시겠지만 요즘에는 아실이라든지 호갱노노에 보면 실거래가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거짓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없고 관련해가지고 부동산 114에서 이런 자료를 배포를 했을 때도 다 실질적인 팩트에 근거해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상황이 바뀌면서 임차인들의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해서 5% 내 보증금 인상으로 전세 계약을 2년 연장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올 1월부터 3월 조금 늦게 보면 5월달까지 전세 만기가 있으셨던 분들은 그나마 임대인들하고 잘 이야기해서 재계약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7월 말 이후부터는 그런 것들이 조금 다르게 시장에 적용이 되고 실제로 매도인들이 가격을 갖다가 낮추지 않습니다. 또한 임대인들이 지금 4년의 이런 임대 계약 갱신 청구권을 한번 사용해서 인상을 갖다 5%밖에 못했기 때문에 이제 4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는 정말 말도 안 되게 또 올릴 수도 있는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차피 전세금을 올려줘서 살아야 될 바에 차라리 내가 능력이 된다라고 하면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서 내 집 마련을 할 것을 제가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사실상 내 집 마련이 집값이 떨어진다고 해서 못하는 분들이 더 많으신데 정말 수도권, 서울
또 고양시 덕양구 지금의 집값보다 내려갈 확률이 적다는 말씀을 저는 실제 현장의 분위기를 갖다가 이야기를 드리기 때문에 한 번 더 일단 고려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정말 그 윤재 114 수석연구원님께서는 전세로 나오는 공급 물량 자체가 줄었고 월세 급등이라든지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등도 전세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는데 지금 다음 주에 정부에서 전세 대책을 갖다가 내놓는다고 하는데 어떤 대책이 나올지 저는 제 내피셜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데 또 제가 이야기를 또 드리는 것보다 실제로 어떤 대책을 보면서 제가 또 이야기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영투님의 블로그가 정말 이 블로그 포스팅은 올 2월 달에 이야기를 했었던 블로그예요. 포스팅이에요. 근데 어떤 이야기를 갖다가 드릴 거냐면 여기 보시게 되면 하반기로 갈수록 전세난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간 사이클을 돌고 7월께 4년 만기 도래를 앞두고 있어서이다. 그래서 이전 정부에서 추진된 임대차 입법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도입됐는데 일단은 이게 엄밀히 따지게 되면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보니까 임대인에게 또 많은 또 불이익을 또 줬고 더 나아가서 이제 4년 동안 말 그대로 이제 싸게 전세를 살았던 임차인분들께서는 지금 이제 주인분들에게 2년을 더 살기를 갖다 희망을 갖다 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일단은 주인분들은 이제 신규 계약으로 또 나설 것이고요. 한동안 보증금을 시세 수준으로 올리지 못했는데 4년치 전세값을 한꺼번에 올려받아서 전세값이 폭등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번 올 가을, 올 연말쯤 되게 되면 만약에 새로 신규 계약으로 해서 지금의 전세 가격보다는 분명히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하반기부터 갱신권을 사용하고 만기 도래하는 전세 물량이 시장에 나오면서 집주인들이 큰 폭으로 전세값을 올려가지고 신규 계약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는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블로그를 갖다 좀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 신문지 기자님의 기사 5월 16일 어제 기사인데요. 집주인들 3억 한 방에 올렸다. 예견된 일, 난리 난 반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묶였던 전세값을 올리자 임대차법 4년차 내관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고 7월 말에 시행 4년차를 맞는 임대차 입법,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가 수도권 전세 시장에 새로운 내관으로 지금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역대급 전세 물량 부족을 겪는 서울 주요 단지에서는 수억 원씩 오는 신규 거래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지금 고양시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덕양구 일부 또 지역에서는 특히 이제 삼성원흥 지축 향동 덕은 그 다음에 역세공원에 있는 아파트, 신축 아파트, 준신축 아파트에서는 충분히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또 알았던 사실인데요. 일단 전세 물량이 나올 시기가 아니에요. 지금 지축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삼성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축 같은 경우도 제가 알고 있기로 지금 4년 차 도래하고 5년 차다 보니까 2년이다 보니까 나오지 않고 매물 자체도 지축 전체로 지금 매물도 한 10개에서 20개 이내밖에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도 다 5억이 넘었고 그리고 어제 정말 제가 다운부동산 사장님께 이야기를 좀 들었던 건데 집주인한테 계좌를 달라고 전세 계약을 하겠다라고 해서 계좌를 달라고 했더니 계좌를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매매 거래도 아닌데 전세 거래를 갖다 함에 있어서도 전세 금을 갖다가 그러니까 전세 계좌번호도 임대인이 지금 바로바로 안 주는 상황이다. 왜냐면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것들이 보이니까 그러니까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더 올려서 지금 전세 계약을 갖다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또 임차인들은 지금 8월, 9월, 10월 달에 지금 전세 만기가 되어 있으신 분들은 5월인데도 지금부터 말 그대로 이제 전세를 갖다가 구하러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5월 달에 이런 것도 일어나는데 만약에 7월 지나서 8월이 지나고 예를 들어서 이제 날씨가 선선해지고 추석 명절이 지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저는 그게 걱정이 되고 특히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이 내가 아직도 집값이 떨어져서 내 집 마련을 못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다고 하면 그런 생각을 조금 빨리 전환하시고 부디 지금
빠른 결정을 해서 6월 1일 전에 계약만이라도 체결하시고 잔금을 뭐 9월에 하시든 10월에 하시든 12월에 하시든 간에 차라리 지금 내 집 마련을 갖다 하는 게 더 좋아 보인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임대차법 시행 4년을 맞아가지고 서울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세 불안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데 다음 주에 전세주택 공급 관련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감사스마일이 다음 주에 전세주택 공급 관련 대책을 보고 이게 시장에 도움이 되고 전세 가격이 내려갈 수 있는 게 여력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된다라고 하면 뭐 조금 더 기다려가지고 내 집 마련해도 되겠지만, 다음 주에 전세주택 공급 관련 대책이 전세 가격을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대책이라고 하면 정말 빨리 내 집 마련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소신껏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서울이 전세 매물이 24% 급감됐고요. 시장 불안이 우려 지속될 듯 한데, 중요한 거는 지금 올림픽 파크 포레원 둔촌 주공만 지금 올해 한 10,000세대 정도가, 11,200세대 정도가 입주를 하는데 그걸 제외하고는 없어요. 거의. 그리고 제가 지금 마포구라든지 그다음에 서대문이라든지 은평구 지금 올해 입주 물량을 봤더니 거의 없어요. 내년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고양시는 제가 이야기 드리잖아요. 지축비원회 북한산 비바일스, 거기도 전세 매물이 30개도 안 나온다고 합니다. 600세대의 전세 월세 매물이 30개 정도밖에 없다. 그리고 원당요 롯데캐슬, 만약에 원당요 롯데캐슬 8월에 입주를 하게 되면 조금 이제 매물이 조금 전세나 임대차 매물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정말 이 정도로 좀 귀합니다. 그리고 반도 유보라 M1 주상복합 분양이 6월에 지금 계획돼 있는데 여기도 입주가 2028년입니다. 그러면 내년 2025년, 6년, 7년, 그러니까 이 2025, 26, 27, 이 3년이 정말 고양시뿐만 아니라 서대문, 마포, 은평이 입주 물량이 정말 부족하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뭐 빌라도 안 가고 오피스텔도 안 가고, 또 오피스텔은 또 짓지도 않았고 빌라도 짓지도 않았기 때문에 정말 예견된 일일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데 매매 가격이 내려간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데 매매 가격이 내려갈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렇게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데 매도인이 지금의 가격보다 더 내려가지고 매도를 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금 전세 시장이 불안이 가속된다라고 하면 분위기가 정말 또 매매 분위기도 좀 반등될 것 같고, 특히 이제 매도인들도 급하지 않으면 지금 매도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생각의 전환이 또 필요할 그런 타이밍이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또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요. 서울은 입주 물량 자체가 귀하기 때문에 세입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만약에 서울의 전세 가격이 계속 높아진다고 하면 이제 서울에서 이제 밀려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서울에서 밀려 나오게 되면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덕양구 쪽은 언제 움직일까요?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잖아요. 한 3개월에서 6개월. 그래서 빠르면 지금 5월, 6월 달에 움직이신 분들이 계실 거고, 늦으면 9월 전후로 해가지고 덕양구는 지금하고 조금 다른 양상으로 또 고양시 전체적으로 그런 분위기로 전환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이야기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연합뉴스의 권혜진 기자님의 기사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고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닥 찍었나? 지난 1분기 부동산 거래량 거래 금액 반등. 전국 거래량 전분기 대비 9.8% 올랐고요. 거래액도 12.7%. 아파트 거래 늘고 상가 사무실이 줄었는데 아파트 거래액은 35.4%가 1분기 1월부터 3월 사이에 이렇게 많이 거래액이 증가했습니다. 뭐 제가 다른 이야기 드리지 않겠습니다. 일단은 많은 전문가들이 뭐 올라간다, 내려간다. 저는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정말 뭐 2021년도처럼 폭등장은 아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전세 가격이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어찌됐든 간에 지금 임대차 입법도 7월 말쯤에 또 4년이 도래하다 보니까 정말 이 전세 임대 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일단은 매매 시장도 지금 일단 들썩이게 만들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또 상대적으로 저는 오피스텔도 최근에 지금 마피도 많이 없어져 가고 있고, 특히 2룸, 3룸
오피스텔 전세 가격, 그러니까 월세 가격, 그러니까 오피스텔에서 투룸, 쓰리룸 같은 경우는 아파텔, 그 다음에 역을 끼고 있는 삼성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힐스테이트 삼성역이라든지 먼능역 푸르죠. 그 다음에 삼성 이편한 세상 같은 경우에도 전세 가격이 계속 꾸준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월세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있으면서 매매 가격도 지금 소폭 상승하고 있다는 말씀을 감자스마일이 이야기 드립니다. 일단은 지난해 하락세를 보였던 부동산 시장이 올해 1분기에 반등했으나 시장 변동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단기적 시장 변화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금 밝혔는데, 저는 올 하반기에 미국이 금리를 최소 한 번, 많게는 2번 정도, 저는 6월에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것 같고 9월, 12월 정도로 2번 저는 예상을 하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기준금리를 갖다가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말 그대로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때문에 못하겠다, 아니면 집값이 내려가니까 나는 내 집 마련을 늦추겠다, 아니 내가 정말 종잣돈이 없고 내가 정말 내 집 마련을 갖다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시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내가 내 집 마련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더 이상 늦추지 마시고, 제가 수댕투님이 이야기했었던 첫 번째 제가 주제에서 이야기 드렸던 집 살 걸, 뭐뭐 할 걸, 내가 그때 돈을 좀 벌어 놓을 걸, 껄껄껄 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주말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신 그런 주말 되십시오. 고맙습니다.